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 관련 법률입니다. 미국의 노동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매번 잘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수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좀 그래도 가볍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노동법 전문 로펌 피셔 필립스라는 곳에 있는 박수영 변호사고요. 네. 저희는 한 노동법만 하는 변호사들이 500명 정도 있는 엄청 큰. 예, 미국에서 가장 큰 로펌 중에 하나인 곳이에요. 예. 주로 이제 기업 쪽 자문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네. 예. 큰 기업도 있지만 작은 기업도 있고 네. 뭐 직원이 한 분만 있어도 사실 노동법 이슈라는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고용주 측만 대변하는 로펌입니다. 네. 자, 고용주 측만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고용주 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달리 얘기하면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소송 쪽도 해서 고용주를 대변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고용주가 이제 법을 잘 모르시거나 네. 아니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네. 아시는 거를 도와드리는 자문 역할도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노동법 아주 그 엄하기로 유명하다고 네.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들었지만 얼마나 엄한지는 잘 모르거든요. 어떠세요? 네, 사실 엄하다고 하시면은 그 기준은 아마 고용주에게 좀 그쵸, 많이 예.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직원에는 좀 좋은데 네. 고용주들이 이제 적용하기에는 많이 스트릭한 엄한 네, 그런 지켜야 할 게 많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네, 되겠군요. 예. 네. 예를 들자면은 네. 이제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점심 휴식 시간 같은 룰이 없어요. 근데 예. 캘리포니아 주는 언제, 뭐 어디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점심을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게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네, 부분이요. 네. 예. 그래서 한국의 노동법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세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큰 그림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때요? 크게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한국 변호사는 아니지만 네. 많은 한국 기업들 자문을 하다 보면 듣는 얘기는 고용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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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은 특히 캘리포니아는 고용 계약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진 않고요. 또 그 대신 어떤 이 근무 환경이나 그런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서면으로 그런 내용을 주고받긴 하지만 계약서라는 거는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해고를 할 때 한국은 어떤 노티스를 미리 줘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유도 있어야 되고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특히 at will employment라고 해서 네. 사유가 없어도 되고 불법적인 사유만 아니면 당일 해고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자,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at will 계약 네.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법이 이제 엄하고 지켜야 할 게 많으니까 이거는 곧 소송하고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타주보다 노동 관련 소송이 많다는데 맞나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소송을 하는 문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고용주 측만 하지만 직원 측만 하는 네. 변호사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분들과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우에 성공보수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이 대부분의 경우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주로 이제 많이 일어나는 소송 분야, 어떤 분야에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네. 책임이 이제
가려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노동법 소송이라고 하면 캘리포니아에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임금 관련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오버타임을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클락 아웃을 했는데 계속 일을 시켰다든지, 네네.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라는 네네. 거죠. 그리고 점심 휴식 관련된 거 지키지 않아서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임금 소송에 포함이 되고요. 네. 두 번째 크게 갈래로는 부당해고나 아니면 성희롱 그런 종류의 소송들이 있는데 네. 이 차별 혹은 뭐 보복적인 이제 해고였다라는 그런 주장의 소송들이죠. 네. 그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소송의 유형도 따로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뭐 스탯을 다 이제 본 것은 아니지만 네. 제가 겪은 바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차별 소송이 많은 편이에요. 여기는 인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이 있죠. 그렇죠. 예. 계시고 또 언어적인 면에서 네.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네. 물론 그렇다고 한국어만 하는 직원, 그러니까 영어권 직원들도 이제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영어권 직원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이제 직원들한테 문제가 되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영어권 직원한테는 좀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 때문에 차별 소송이 좀 많은 편이고요. 아,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소홀하다, 바꿔 말하면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 차별 소송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번 드리게 되는데, 네. 그 차별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 봐요. 네, 이제 왜냐하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특정 캐터고리가 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인종도 있을 수 있고, 네. 나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결혼 여부라든지 병력 네. 이런 캐터고리가 한 13개, 14개 정도가 있는데, 예,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캐터고리 추세가. 네.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케이스는 sexual orientation이라고 해서 네. 뭐 게이라든지 네. 뭐 레즈비언 이런 분들을 성적 취향으로 때문에 어떤 인사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게 이제 골자가 됐는데 네. 그런 카테고리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장애 그 병력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무슨 휠체어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눈이 안 보이든지 이런 어떤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불안 장애라든지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장애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이제 굉장히 좀 넓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장애라는 이유로 어떤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프로모트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고하거나 이런 인사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데 장애 때문에 며칠 일을 못 나왔을 경우에 이제 한국 회사나 뭐 한국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들도 이것을 장애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못 나온 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징계를 내린다든지 해고를 한다든지 이래서 소송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사례, 좀 유명한 사례 같은데 이게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사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면 어떤? 네. 실제 사례는 뭐 굉장히 많은데 아마 한 지난달에 굉장히 한국 외신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화제가 됐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직원 생일 파티를 회사 내에서 열어줬다가 대려 소송을 당해서 45만 불이나 이제 배상금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직원을 있었어요. 위해서 생일 파티를 냈는데 그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45만 불을 배상했다 이런 얘기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직원이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서 오피스 매니저한테만 살짝 내가 불안 장애가 있으니까 내 생일 파티는 열어주지 말아라 회사 내에서 이제 축하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오피스 매니저가 그날 결근을 해서 생일에 네, 그 다른 직원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직원이 거기서 발작이 온 거예요. 패닉 어택이 와서 차에 숨어 있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문제는 크게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직원들이 일부러 그 사람을 뭐 아프게 알고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과를 하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이후에 이 사람의 공황장애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이 사람들의 이제 슈퍼바이저, 매니저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너 왜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그렇게 도망가서 직원들이 당황했다. 뭐 그런 반응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거기서 또 공황 발작이 와서 그걸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주먹을 쥐고 막 참고 있었대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주먹을 쥐는 게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긴장 완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슈퍼바이저들이 주먹 쥐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을 받으셔서 3일 후에 그 사람을 해고했다고 해요. 폭력성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런 상황을 사실 좀 특수한 사례긴 하지만 좀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 케이스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직원이 오피스 매니저에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잖아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오피스 매니저는 다른 매니저나 슈퍼바이저 혹은 CEO 분한테 더 상급자한테 이제 그거를 말씀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알았을 때는 그거를 편의를 제공해주는 어떤 어커머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다 단순하게 이 사람은 요청을 했던 게 생일 파티를 해주지 마라라고 했던 거니까 오피스 매니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병력은 알리지 않되 이제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얘기를 했어야죠. 두 번째는 이 불안 장애라는 것이 장애로서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는 장애로서 이제 인정을 안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켄터키여서 뭐 켄터키 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건 분명히 장애에 포함되는 그런 컨디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본인이 오피스 매니저나 매니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오히려 소송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코로나 유급병가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은 뭐 5일, 10일 안에 다시 돌아오신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못 돌아오신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직장에 복귀를 못했을 때 그 자리를 다른 직원으로 채워서 자연스럽게 해고가 됐다든지 아니면 재택근무 중에 사실 저희가 인터넷, 전화 이런 커스트가 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 리임버스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좀 그 관련해서 임금 소송으로 또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비용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소송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비대면 근무,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사실 보면 채용 절차부터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좀 생각을 좀 두고 있어야 되는지. 그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채용 절차부터 중요한 부분이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 네. 어떤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가. 채용을 하기 전부터 이 포지션에 대해서 하는 일과 뭐 필요한 퀄리피케이션 같은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네. 문서화 시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사실 미국의 채용 과정에서는 이렇게 뭐 쓴다고 근로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문서화를 또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이 채용 공고를 하실 때 네. 먼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캔디데이트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지 네, 요구사항 같은 거를 굉장히 최대한 자세히 쓰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채용이 된 후에도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 이발루에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평가는 그 하는 일대로 이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애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의 하는 일이 뭔지 아니면 장애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되는지를 저희가 또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 짜여진 job description이 굉장히 많이 나중에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예. 사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직장의 급여를 물어볼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금 책정에서의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사실 임금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하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어떻게 임금을 책정해야지 사실 좋을지. 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이제 질문을 주세요. 한국 기업들이나 뭐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있고 경력을 이런 걸 원하는데 얼마 정도 대략 하는지. 그래서 그런 따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따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좀 이런 경력에 이런 포지션은 이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 같은 걸 책정하실 때는 이 경력과 하는 일 그런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 보면 요즘에는 이제 임금을 올려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회사 차원의 리서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만 해도 $15 예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낮아서 과거에 취직된 사람들, 근데 요즘 취직된 사람들 보면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오히려 과거 경력자들이랑 임금 비슷해진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좀 회사 측에 항의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사실 이 리빙 커스트가 올랐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뭐 미국 회사들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cost of living raise라고 해서 한 3% 정도 이제 올리시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곳도 있겠지만 그렇게 올리시다 보면은 어쨌든 뭐 기준적으로는 이제 형평성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물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기존 직원들까지 갑자기 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또 탤런트나 그런 직원들을 계속 채용을 하고 싶으시면은 아무래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경영에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질문을 밀어놨던 그 at will 관계,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직장을 나갈 수 있다.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at will이라는 그 컨셉 자체는 언제든 이유가 있든 없든 서로
이 고용 관계를 끝낼 수 있다라는 네. 게 골자긴 네. 한데요. 이제 법적으로는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네. 불법적인 이유만 아니면.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그런 원칙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불법적인 이유라는 주장을 하는 이제 직원 쪽에 따라서 이제 네. 소송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나는 저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넌 해고야라고 했을 때 직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설명해줄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꼭 설명이나 네. 자료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해고를 하시기 전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 서면으로 워닝이라든지 카운슬링 같은 자료가 있으면은 이 직원을 어떤 불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일을 못해서 아니면 혹은 뭐 어텐던스가 안 좋아서 그런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면 같은 게 있는 게 좋아요. 자, 반대로 이제 나는 이제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가면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갔을 때 혹시나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건지. 네. 법적으로는 직원을 뭐 2주 노티스를 주거나 뭐 이렇게 잡아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직원 핸드북이나 네네. 처음에 뭐 오퍼 레터 같은 거 보면은 직원이 스스로 나갈 때는 우리에게 뭐 2주의 노티스를 준다, 뭐 한 달의 네. 노티스를 준다라는 걸 써있기 마련인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 조금 그렇게 require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고용주는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네, 포지션이긴 하죠. 그래서 나가실 때는 그날 원칙적으로 그날 나가도 좋긴 해요.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인더스트리가 좁은 곳에서는 예, 전 고용주와의 관계를 좀 좋게 하고 나가는 게 좋죠. 네, 그런 얘기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주로 보는데 어느 날 뭐 이제 출입증이 안 돼요. 봤더니 내가 해고당한 거고. 네. 어느 날 봤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내 자리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어가지고 다 싸가지고 가라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런 해고하는 모습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않거든요. 네.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왜 이렇게 보여지는지 실제로 이게 무슨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일단 해고 통보를 할 때는 많은 경우에 당일 통보를 하는 게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미국 회사들은. 예.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주나 한 달의 노티스를 직원한테 주었다 하면 그 사이에 직원이 무슨 일을 할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직원이 갑자기 병가를 요청했다. 그러면 이제 또 아니면 거기 어떤 컴플레인을 했다. 이 회사는 법을 안 지키는 곳이고 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인터널리 어떤 컴플레인 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러면 이 사람을 그래도 계속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다시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또 부당 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미리 노티스를 주는 경우에 회사에서 조금 리스크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전적으로 회사 편의적인 그런 어떤 그렇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드리는 거는 잘 해고하는 게 중요한데 잘 해고한다라는 것에는 항상 갑작스러운 해고가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직원이 해고를 당하기 전에 충분히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 또 이제 합법적인 어떤 그런 해고 사유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언지를 해줘야 되고 또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제공을 하고 충분히 그런 후에 이제 해고를 그래도 하게 된 경우에는 조금 그
서프라이즈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까? 이직의 어떤 자유잖아요. 네.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직은 곧 우리로 생각하면은 이제 불이익이 아니라 어떤 연봉이 올라가는, 또 네.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이렇게 어떤 이직이 자유롭게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제 탄탄한 실업수당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실업수당 제도가 특징이 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실업수당이 정말 모두에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 직원분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그 실업수당, 본인의 실업수당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일한 기간이 이전에 짧았을 때, 혹은 그 수당을 많이 세이브를 안 하셨을 때는 또 실업수당이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나라에서 주는 것도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직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보험에 컨트리뷰션을 계속 해오셨던 거죠. 그거를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 회사와 이제 고용 관계를 종료할 때 그 금전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제도가 아마 미국에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어떤 배경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은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도 없고, 뭐 많이 안 주는 회사들도 많은데, 주시기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회사를 상대로 고용 관련 일에 있어서 소송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릴리스라고 하죠. 그런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퇴직금을 주시도록 이렇게 많이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서류를 사인을 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회사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임금 관련이라든지 부당해고라든지 이런 소송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계약 관계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포스가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정말 기본으로 좀 지키셔야 되는 건데, 근데 잘 못 지키는 어떤 그런 측면이나 분야가 있을까요? 어떤 직원이 5명 이상만 돼도 차별이나 뭐 부당해고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되는 법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인지는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회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가 아닌 밖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경솔한 언행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고용주 분들한테. 그 자리에는 다 같이 웃고 떠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발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 문화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얘기들이 미국 노동법, 특히 캘리포니아 법으로 봤을 때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나이 차별적인 발언을 하신다든지, 조크였는데 뭐 이런 게 좀 이게 결국 보면은 차별적인 발언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다고 소송거리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그게 여러 번이 누적된 경우. 그렇죠. 누적된 경우, 또 그분이 그런 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여성이거나 뭐 그런 분을 어떤 차별적인 인사 조치를 하셨을 때 이제 같이 문제가 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회사 밖에 계실 때도 좀 언행이나 그런 농담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노동관계법, 노동법 관련은 이제 계속 시간이 바뀌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고 강화되는 부분이 좀 더 있을까요?
크게는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는 제 잡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노동 시장이라는 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좀 양극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높은 스킬을 가지고 계시던지 아니면은 뭐 정말 아무 스킬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든지 이렇게 네. 좀 양극화가 되고 그 중간이나 특히 뭐 로어 스킬을 잡은 기계나 AI가 대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앞으로 예,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네. 노동법 이슈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네, 크게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회사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은 계속 높아지고 네. 고용은 어렵고 하니까 인력을 계속 줄이게 되겠죠. 시간도 줄이게 되겠고 점점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크게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법도 좀 희미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작게 보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집단소송이 계속 가능한지 아닌지 이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네.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네. 그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임금 관련 집단 소송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어려운 분야인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나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피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